RX100 마크 6. 여러분께서 진짜로 궁금한 것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이 카메라 이거 좋다는데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겠죠. 139만 원이나 하니까요. 근데 19,000원짜리 그립이 필수니까 141만 8천 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카메라를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 카메라를 소니로부터 협찬을 받았습니다. 예, 협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대 좋은 제품 아니면은 협찬을 받지 않아요. 협찬을 받았는데 막 안 좋다고 까는 건 또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싶어가지고 뭐 애초에 써보고 괜찮은 물건만 받는 거예요. 일단 오늘 리뷰를 한번 보세요. 뭐 제가 좋은 말만 하진 않을 거예요. 오늘 리뷰에서는 제가 한 달간 이 카메라를 써보면서 느꼈던 장단점을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꼭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참고로 이 카메라를 제가 직접 제 돈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제 여자친구 에이프롬님까지도 이 카메라를 사려고 이렇게 캡처를 해서 맥북에 저장을 해놨더라고요. 서로 모른 채로 이게 너무 처음부터 막 입에 발린 말 해가지고 여러분 에이 광고네 하면서 막 뒤로 가게 하지 마시고 정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한국말 끝까지 듣는 거예요. 아무튼 비디오 클래스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요 제가 얼마나 짠돌이인지 아실 거예요. 저는 정말 장비 하나 제대로 보고 사가지고 정말 죽을 때까지 쓰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죽을 때까지 거의 그 정도까지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제가 이 카메라를 사려고 했던 것은 웬만큼 카메라의 평가라든지 아니면은 스펙이라든지 그런 것이 증명이 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오 그럼 사야겠네. 하지만 제가 너무 기대를 한 걸까요? 내심 완벽을 바란 나머지 이 카메라의 단점도 적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럼 조금 고민. 그래도 이 카메라는 정말 제 값을 제대로 하긴 합니다. 손바닥만 하고 가볍고 24-200 줌 렌즈에 S로그2, S로그3 탑재, 게다가 4K 동영상 촬영에 아직 조금 이르긴 해도 HDR 촬영까지, 그리고 브이로그 유튜브에 아주 딱 맞는 셀피 스크린까지, 내장 ND 필터는 빠졌고 왜 빠뜨렸는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가격은 가격답게 기능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앞서 들은 내용이 정말 외계어처럼 들리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나소나 따르는 비디오 클래스답게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할 테니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언박싱도 찍었거든요. 근데 언박싱 여기서 이제 꽈뚜루비랑 찍었었는데 워낙에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아니 말로 해 말로. 아이 소니 협찬 내가 받아야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따로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에 대한 정말 무수한 특징과 기능들 중에서 주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눈여겨볼 만한 특징과 장단점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일단 카메라에 24에서 200mm 렌즈를 탑재했어요. 전작에 비해서 미친 발전을 했죠.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넓게도 찍고 그리고 줌을 당기면 8배 줌으로 매우 줌을 당겨서 찍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덕분에 이 카메라 하나만 있으면 정말 다채로운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이렇게 영상에 뭔가 한 가지 비슷한 화각만 쭉 나오면 정말 노잼이라고. 그런데 이건 정말 다양한 화각의 영상을 찍을 수 있으니까 완전 유잼 인싸 카메라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조리개의 스펙이 바뀌었어요. f2.8에서 4.5 가변 조리개예요. 최소 조리개 값이 올라간 거죠. 이게 왜 문제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일단 광량 확보가 확실히 덜 됩니다. 그냥 간단히 말하자면요, 어두울 때 사진이 더 흔들릴 수 있고 영상 찍으면 겁나게 어둡고 겁나게 노이즈 끼고 이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비교해서 엄청 심한 건 아닌데 그래도 문제는 문제라고 삼을 수 있을 정도예요. 실제로 이 조리개 값 약간의 차이가 이런 실무에서 큰 아쉬움으로 남거든요. 그리고 무게는 재본 결과 300g 정도 됩니다. 보통 이 갤럭시나 아이폰 2개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정말 가볍고 부담 없어요. 크기도 작고요. 이게 왜 대단한 장점이냐 하면은 앞으로 후술할 아까도 말한 줌 렌즈라든지 아니면 이제부터 말할 다양한 기능들이 이 작은 카메라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가벼우니까 정말 기동성이 좋아요. 이런 데도 그냥 들어가요. 그래서 브이로그나 해외여행 갈 때 정말 딱입니다. 그리고 RX100 마크 3 그때부터 이어지는 스펙인 이 틸트 LCD, 그러니까 셀피 스크린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카메라는 정말 유튜버들에게 아주 사랑받는 카메라가 되었죠. 근데 이 틸트 스크린에 대한 놀라운 사실은요, 타 카메라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접힐 때 이런 정보들이 사라져요. 네, 가려져요. 이렇게 가려질 거면 없애면 될 거 왜 이렇게
뜨게 했지? 뭐 아무튼 그래도 여기 표시를 좀 해주던가. 이거 셀피로 이렇게 찍는 사람들은 자세한 정보 따위 보지 말라는 이런 거 아니죠? 네. 그리고 AF 오토포커스가 굉장히 빨라요. 더 쉽게 말하자면은 초점이 알아서 척척 빨리 움직여가지고 앞에 있는 피사체를 잘 인식을 해서 아주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바로 AF 오토포커스예요. 사진을 찍을 때는요 너무 빨라요. 동영상을 찍을 때도 문제 없어요. 스펙상으로는 0.03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최상의 조건을 뭔가 만족했을 때의 이야기인 것 같고, 영상에서는 조금 다른 것 같지만 뭐 그래도 전혀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그 정도의 빠르기입니다. 얼굴 추적도 아주 잘 따라갑니다. 네, 잘 따라가죠? 이 카메라는 잘 안 그러던데.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AF가 빨라요. 덕분에 AF가 생명인 유튜버들에게 더더욱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네요. 그리고 당연히 4K 촬영이 가능합니다. 일단 4K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평소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시면은 보통 1080p 풀 HD로 영상을 보실 텐데요, 이 카메라는 그것에 4배 되는 4K 촬영이 가능합니다. 사실 요새 스마트폰도 그나저나 4K 촬영 가능하기는 한데 문제는 다 같은 4K가 4K가 아니죠. 이 카메라는 정말 가격값 하는 좋은 화질의 4K입니다. 그런데 크롭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1080p를 촬영할 때랑 4K를 촬영할 때랑 화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4K 촬영할 때 1.1배 정도 크롭돼서 그렇게 신경이 쓰일만한 정도는 전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장점으로는 색 보정을 매우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소니의 주 기술 S로그 3 촬영이 가능합니다. 로고 촬영은 여기서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풍경 넓은 풍경을 찍었을 때 밝은 부분, 이제 전문용어로 하이라이트 부분을 일반 카메라들은 잘 못 잡는 반면에, 그냥 하얗게 떠버리는 반면에 이 로고 촬영을 하면요 그런 밝은 부분들을 더 쉽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사실적인 표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과정이 모두 그냥 카메라 안에서 뚝딱 되는 게 아니고요, 후보정을 통해 되는 거라 이런 어느 정도 전문적인 기술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활용할 수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또 그냥 잘 모르고 S로고 좋다더라 하면서 쓰면요 정말 안 쓰니만 못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쓰려면 정말 잘 배워야 합니다. 반드시요. 그리고 정말 깐지나는 전자식 뷰파인더가 탑재되어 있어요. 물론 영상 찍을 땐 안 씀. 디스플레이는 밝고 선명합니다. 사실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꺼낸 거는 좋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라 좀 아쉬운 게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추가된 기능으로 터치 포커스가 돼요. 터치 포커스는 마치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을 때처럼 내가 원하는 피사체에 터치해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기능인데, 그게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정말 불만 없어요. 하지만 딱 하나 아쉬운 게 뭐냐면요, 터치를 지원했는데 터치 메뉴 조작이 안 돼요. 이게 진짜 굉장히 아쉽습니다. 가뜩이나 소니 이거 메뉴 조작하기 겁나게 힘든데 터치를 안 넣어줘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요 여러분, 딱 봐도 아시다시피 디자인과 만듦새가 너무너무 좋아요. 소니 공학은 진짜 아름다울 정도입니다. 손에 닿는 거의 모든 부분이 이 밑바닥을 제외하고는 플라스틱이 아닌 금속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요, 역시 비싼 게 좋은 거구나 라는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실용성으로 연결되지가 않아요. 딱 잡았을 때 고무 패킹이 있는 이 엄지손가락을 제외하고는 이 나머지 네 손가락들이 갈 길을 살짝 잃습니다. 그래서 이 19,000원짜리 부착 그립이라는 이름의 액세서리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착 그립 리뷰도 또 해보려고 하는데 이건 제 돈으로 산 거예요. 그리고 외장 마이크를 달 수 있는 3.5파이 단자가 없어요. 여기에 달린 내장 마이크만 써야 하고 고성능 외장 마이크는 붙여서 못 쓴다 이 얘기죠. 근데 이거는 뭐 원래도 없었어요. 원래도 없었는데 여지껏 없습니다. 이거는 유튜버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이 오디오 단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이게 소니가 이 상위 기종 팔아먹으려고 급나누기를 했다 뭐다. 근데 그러겠어요? 안 그럴 거라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이거 상위 규정은 상위 규정인 이유가 마이크 때문만이 아니죠. 당연히 분명한 거는 이것과 경쟁하는 카메라들이 이 외장 마이크를 달고 나오는 순간 약간의 지각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다음 세대에는 그냥 조금 크게 늘려서라도 달아주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대신 브이로그로 쓸 수 있을 만큼 오디오가 괜찮아요. 다행이죠. 안녕하세요, 비디오클래스의 하조입니다. 어떻게 이 RX100 마크 6의 오디오 잘 들리나요? 안녕하세요, 비디오클래스의 하조입니다. 어떻게 이 RX100 마크 6의 오디오 잘 들리나요? 이번에 오디오 테스트를 위해서 잠깐 밖에 나왔는데 이 카메라가 방수는 아닌 것 같거든요. 대신 비가 와요. 그래가지고 오디오 테스트만 빨리 하고 들어갈게요. 이 외에 카메라 마운트 부분이 배터리 커버와 아주 그냥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배터리를 빼거나 메모리를 뺐다 켰다 할 때 삼각대를 쓰고 있다면 굉장히 불편하다, 이 정도의 커여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다 보니까 이게 사용감이 불편한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런 건 이해할 수 있겠는데 요게 굉장히 계속 돌아가요. 아마 이게 마크 5부터 새로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약간 손만 스쳐도 돌아가게끔 잘 설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수동으로 설정을 했으면은 그 설정한 값이 계속 돌아가요. 그럼 다시 이걸로 이렇게 조절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게 약간 뭐라 해야 해? 정확하게 딱 맞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됐다가 다시 이렇게 맞추는, 뭔가 조작하기가 되게 불편해요. 실수할 일도 많고. 이거는 정말 소니가 피드백으로 잘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약간 빳빳하게 만들어 주시던지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쓰기 불편해가지고 이 링 기능을 아예 잠궈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잠그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죠. 막판에 좀 단점만 얘기한 것 같은데 스펙만 놓고 보면 진짜 괴물 카메라입니다. 역시 소니라는 말이 나올 만한 카메라예요. 가격도 소니지만요. 정말 비디오 클래스의 슬로건에 맞게 표현의 한계를 그냥 부숴버리는 놀라운 스펙의 카메라입니다. 고배율중 4K 해상도 고배율중 4K 해상도 AF-S 로그, 괜찮은 손떨방, 셀피 스크린, HDR 초고속 동영상 모드, 정말 많은 게 가능해요. 완벽한 사람에게는 약간의 오게티가 더 크게 보이는 법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약간 그런 카메라예요. 장점이 너무 많아서 그게 단점인 그런 카메라. 그런 영상 제작자 입장에서 이 카메라 과연 살만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룹을 조금 나눠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초보자다? 이 초보자의 기준은요, 노출의 3요소를 몰라야 하고요. 그런 것들의 이름을 보고 약간 갸우뚱, 이 이제 초보자분들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정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보자이면서 나는 이 카메라를 탐구할 자신이 있고 카메라에 대해서 더욱 배우고 싶고 여행을 많이 다니거나 아니면 외부 활동이 많거나 그래서 가벼운 올인원 카메라가 필요하다, 이것저것 챙길 자신이 없다, 이런 분들은요 제가 자신있게 초보자라도 권할 수 있습니다. 정말 배우면 배울수록 멋진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돋보이는 카메라거든요. 여행에서 정말 딱이죠. 저는 앞으로 여행 갈 때 가볍게 이 카메라만 가져갈 거예요. 이 렌즈만 놓고 봐도 거의 실제로 사용하는 그런 실무 영역을 다 커버하니까 정말 이거 하나만 챙겨도 아쉬움이 없는 카메라죠. 그런데 초보자이면서 그 이외의 그룹이다, 그러면 사지마.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단한 기능들이 많더라도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으시거나 배우기 귀찮으시거나 하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쓰다 보면은 140만원짜리 카메라가 아니라 그냥 50만원짜리 카메라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 카메라가 비싼 이유는요, 그만한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오토 모드에만 두고 쓰기에는 정말 이 카메라의 다양한 기능들과 값어치들이 너무 아깝습니다. 물론 오토 모드로도 사진을 찍으면 잘 나오긴 합니다만 동영상 모드는 글쎄요. 무엇보다 카메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채로 후보정에 대한 지식까지 약간 부족하시다면 이 카메라를 더더욱 권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무엇보다 이게 별로 예쁘게 나오는 카메라가 아니에요. 소니는 정말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을 찍습니다. 정말 리얼한 고성능 카메라예요. 그리고요, 초보자분들에게 이거를 권하기 또 힘든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이 소니 특유의 조작의 어려움. 이 카메라는 저도 어려울 정도로 조작감이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만듦새는 진짜 대박 좋습니다. 근데 이런 휠들, 이 앞에 있는 휠도 그렇고 이것도 아주 잘 돌아가가지고 아주 잘 돌아가요. 굉장히 매끄럽게. 그래서 메뉴들을 뭔가 실수로 잘 지나칠 때도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휠을 돌리면은 좀 메뉴를 이렇게 이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안에서만 계속 돌아요. 뭐 하나 이렇게 누르려고 하면요, 메뉴를 엄청 옆으로 가서 딱 눌러야 돼요. 터치만 되었어도 이 정도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터치가 빠져서 더 아쉬워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조작감을 개선하고 메뉴도 쉽게 만들어줬으면 너무 좋겠어요. 오케이, 초보자 그룹에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약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룹, 이분들에게는 말이 다릅니다. 원래 모든 카메라가 그렇다마는 이 카메라는 촬영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카메라에 대한 진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카메라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카메라에 대한 장단점을 완벽하게 파악을 했고 여러분이 이것을 어느 정도로 다룰 줄 아는 자신이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이 카메라를 정말 자신있게 추천을 드릴 수 있어요. 앞서 말한 기능들을 활용하면요 정말 멋지고 다양하고 다채로운 영상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조작하기 조금 불편해도 여러분들은 커버하실 수 있잖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짜 불편하기는 해요. 이건 소니를 아무리 사랑해도 커버칠 수 없어요. 사실 저는 이 카메라로 리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어요. 마크3, 마크4 이 카메라들도 지금 시점에서 봐도 굉장히 좋은 카메라라서 꼭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고 타사 카메라들과도 비교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관점으로 리뷰하는 건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이 카메라에 대한 장단점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이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거를 처분 절대 하지 않고 계속 쓰려고요. 앞으로 좀 가볍게 브이로그를 좀 하고 싶은데 이걸로 아주 안성맞춤일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비디오 클래스 하전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더욱 좋은 리뷰와 튜토리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하바! 모기 오! 잡았어. 리얼 상황.